이겁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을 요점 정리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대전에서 총회 운영위원들, 노회장님들과 노회 서기님들, 장로 부노회장님들, 총회 임원들,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래서 모이는 소위 소총회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운영위원 모임에서 요 4페이지는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4페이지 원고는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서 이번에 4월 달에 총회 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를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드렸고, 마침 경기 서부노회가 이번에 헌법 세미나가 있어서 앞부분을 살짝 바꾸어서 이제 이 자료를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2011년에 개정이 된 이후로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12년 만에 개정이 되는데 총체적인 그런 개정입니다. 작은 항목 수만 해도 한 350군데 이상 개정이 되고,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치면 1000군데, 1500군데 이상 고친 엄청난 그런 대작업이 한 지난 2년 반 동안 되어 왔고, 총회의 성안이 통과되고 관리 표준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 노회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노회에서 수의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총회장이 선포를 하면 새로운 헌법으로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총회에서는 72회 총회에서는 관리표준 성안입니다. 관리표준 성안과 그리고 시행세칙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헌법 개정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러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첫째, 제목 변경입니다. 책 제목 자체도 헌법, 이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쓰고 있는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헌법. 이제 헌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의 헌법인지 뭔지 또 혼동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교회 헌법.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용어를 굳이 지키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교회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관리표준 안에도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조례 이런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표준 지침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름을 예배, 정치, 권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법에 대한 그런 여러 상위법과 하위법의 그러한 그 권위의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 이러니까 사실 대등한 세 분야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지침이고, 어느 것은 그냥 꼬리표가 없는 교회 정치고, 어느 것은 조례고, 이렇게 되니까 통일성도 없고 권위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통일성 있게 예배, 정치, 그리고 권징, 이렇게 통일성 있게 했습니다. 스타일의 변경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괄호를 벗겼습니다. 예를 들면 제14조 괄호, 개체교회 설립 괄호 닫고, 괄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괄호를 아마 2011년도에 하면서 왜 괄호를 쳤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괄호를 벗기고 제목 타이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번호 체계에도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점 나오고 1 반괄호 점 나오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는 1점 다음에 1 쌍괄호가 바로 나오고 이래서 이 번호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면도 많이 발견되어서 이것도 이번에 스타일 면에서 싹 고쳤습니다. 1점, 그 다음에 1 반괄호, 그 다음에 1 쌍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 체계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성의 변경. 위치나 전체 조직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배지침 제10장에 시벌과 해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지침 10장에 시벌과 해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조례의 7장에 가보면 또 시벌과 해벌이 있습니다. 똑같은 큰 타이틀들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어떻게 얼핏 봐도 조금 이거는 좀 부주의하게 어떻게 똑같은 항목이 큰 타이틀이 양쪽에 있는가. 그래서 따지고 토론해보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내용까지 같았냐면요, 여기에서 시벌할 때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시벌을 시행한다 하는 그런 문구까지 똑같은 것이 양쪽에 2번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살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곰곰이 따지고 볼 때 왜 굳이 이것을 예배 파트에 시벌과 해벌을 넣냐,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공적인 시벌을 하게 될 때에는 예배 시간에 해야 된다. 공예배 시간에 공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벌과 회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벌과 회벌의 공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이거 시벌과 회벌장을 없애고 제5장에 시벌과 회벌의 공포라고 해서 주일 공예배 순서 바로 다음 순서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시벌의 공포를 하려면 공예배 시간에 반드시 공적으로 교회의 모든 권징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고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다 해서 제목을 바꿔서 공포 문제는 다르고 시벌과 해벌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은 권징조례, 이제 지금은 권징이죠. 권징으로 넣어서 상세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교회 정치 제161조에 있는 자매교회 관계는 우리하고 성교 관계, 협력 관계, 형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카테고리로 우리 해외에 있는 여러 교단들과의 자매 교류 협력을 맺는 게 나오는데 이게 교회 정치, 그러니까 헌법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나 또는 동성애 문제나 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 교단의 교리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외 교단들에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지껏은 잘해오다가 작년에 바꿨다 아니면 3년 전에 바꿨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교단들하고 우리가 자매 형제 관계 교리를 계속할 수 있느냐?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헌법 안에 묶어놓으니까 헌법을 매년마다 개정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12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원칙은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 그런 자매들 교단들과는 해외 교단들과 뜻을 같이 하고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원칙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해서 뒤에 시행세칙으로, 전에는 헌법적 규칙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세칙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 규칙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데 헌법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세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꾸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시행세칙은 매년 총회에서 탄력성 있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시행세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자매 교류하는 교회들의 리스트는 제일 뒤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아서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성의 변경 문제입니다. 오류도 심지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쇄 오류, 권징조례 58조 노예기소위원회 구성, 경기서부노회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조항 같은데 경기서부노회가 기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저도 같이 의견을 좀 많이 나눈 그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여기에 삭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노예 기소위원회를 못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2011년도에 헌법 개정 과정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노예 기소위원회 항목이 58조가 정치 58조가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장을 좀 잘못 쓰는 바람에 인쇄하면서 그 부분을 통째로 빼먹었던 그런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는 좀 큰 오류지만 어쨌든 고쳐야만 했고 또 오류 부분에서 중복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이전에 헌법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지는 모르는데 권징조례 176조 5장과 177조에 나오는 해벌치리회에 대한 그러한 두 법률 조항인데 이 두 조항이 어떻게 됐냐 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한 석줄씩 되어 있는 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실수인 것이죠. 중복이죠. 그대로 중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개정에는 권징 169조 5항을 삭제함으로 중복을 피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중에 용어 같은 것도 잘못 사용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징조례 제12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부분에서 뭐뭐뭐한 경우에는 상위법에 상회 재판국에 항소, 상소할 수 있다. 이게 시리즈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항소가 되면 2심에 항소를 하면은 3심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방심해서
상소라는 것은 1심에서 20, 20에서 30, 30도 마음에 안 들면 특별재판국 이렇게 나갈 때 그냥 올라가는 모든 걸 통틀어서 상소라고 하고 1심에서 2심 올라갈 때는 항소, 그 다음에는 상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를 잘못 사용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어서 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것을 실현 가능한 법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권징조례 제55조 1항 7위 회장이, 예를 들어서 노 회장이 고소 고발장을 받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깔끔한 법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 헌법이 노회의 재판국과 기소위원회는 상설재판국이나 상설기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이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판국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고발을 일단은 7회 임원들한테 올라가잖아요. 7회 회장 앞으로 해서. 그럼 7회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뭐 다 바쁜데 오늘 받았다고 2시간 후에 임원회 다 모이자 안 되잖아요. 며칠 걸립니다. 임원회가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임시노회를 열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임시노회에서만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임시노회라도 소집하려면 반드시 한 주 전에 공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법이. 정기노회는 2주 전에 공지가 돼야 됩니다. 다 공지했습니까? 이 정도에? 2주 전에 공지해야 되고 임시노회는 한 주 전에 공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또 한 주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회 모여가지고 이제 기소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재판국 만들고 이러는 과정이 이게 그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제 그런 모습이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 이번에 헌법 개정이 시작된 이 작은 불씨를 처음에 일으킨 건 이조항이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헌법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죠. 20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일 수가 있도록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실현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것 부분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권징조례 133조 4항 하회는 사건을 심의하지 않고는 바로 위탁 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 하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이럴 때에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때 어떻게 재판국을 구성을 합니까? 심지어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만듭니까? 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 경우에는 말이죠. 작은 교회가 아니라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똑같은 당회원인데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당회원이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과 그런 어떤 리더십이 같이 협력이 쫙 되는 당회원들이 있어서 착착착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서로 눈치 보고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벌을 줘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될 때 심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왕년에 니는 더 안 그랬나?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하회에서 심리하고 위탁 판결로 위로 올려 보내거나 아니면 하회에서 재판하고 위에 차상급 재판국으로 올리거나 이러면은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인원이 모자라게 되고 안 될 때에는 그때는 협조당회를 구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될 때에는 그때는 심리를 하지 않더라도 하회에서 심리를 하지 않더라도 위탁 판결로 상회 재판국으로 고소고발을 넘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이 죄는 죄대로 벌을 주고 선은 선대로 상을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예가 비상설인 노회기소위원회와 노회재판국의 경우 조직된 후에 추가적 사건이 접수되면 그럼 어떡할 거냐. 한 사건이 올라와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또 사건이 또 터졌어. 또 올라왔어, 노회. 그러면 지금 이게 재판국의 구성원들이 이전에는 목사는 노회 재판국 같은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 1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임원들은 겸직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노회 임원들은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재판국 이미 하나 구성했다. 그러면은 기소위원 4명의 재판국은 7명 이러면요 11명이 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정도의 임직에 대한 연한이 되는 그런 분들, 또 그것을 실력이 있고 법리에 밝은 분들을 그렇게 찾아낸다는 게 사실 웬만한 교회가 한 100개 이상 되는 노예라도 재판국 2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들은 거의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재판국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소 고발이 하나 더 들어올 때는 그 재판국이 이것도 같이 감당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통일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요 책에는 자세히 보면은 군종 목사, 종군 목사, 군목,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용어가 막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군종 목사로 통일됐습니다. 군종 목사는 준말로 하면은 군목이 되는 거죠. 군종 목사는 군목이고 그건데 헌법에는 우리가 준말로 넣는 게 아니고 군종 목사로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용어의 통일, 재판국 같은 경우는 신문하다, 신문하다라는 용어가 막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용어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신문을 해야 돼요? 이 사소한 문제지만은 혼용돼서 이 헌법이 분명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신문으로 통일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법정에서도 이런 용어로 지금 통일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문이라는 말은 좀 더 기초적인 형사들이 형사조사할 때 이때 오히려 더 신문하다 이런 말이 더 많이 쓰이고 법정에서는 신문 이라는 말이 좀 더 많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런 용어로 통일하게 된 겁니다. 7번째, 현실성 문제입니다. 현실성 문제. 권징조례 제19조 노예재판국의 경우 재판부원 7인은 총대 중, 또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 10년 이상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장로 임직 연한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된지 1년 됐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노예로 파송을 받아서 노예 총대가 되었더라도 그분은 노예 재판국원으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목사도 15년에서 10년으로 일단은 좀 낮추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목사 된지 장로 된지 몇 년 됐다 이 짬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리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법지식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인 부분을 했고, 그리고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은 목사들이야 또 젊은 때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합니다만은 장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대중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6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장로 임직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장로 10년 이상 노예 재판국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은 절대로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그래 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해봐야 맛이 아니라 이분이 심지어 전직 판사 출신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실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정을 했다 이겁니다. 카테고리입니다. 총회기소위원회 신설, 이건 전혀 없는 법을 이번에 하나 새로 만들게 된 것도 이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총회장이 행정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있을 때는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 되나요? 어느 노예에다 고소를 하나요? 어느 당에다 고소를 하나요? 고소할 데가 없습니다. 또 총회 산하에 있는 상임위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디다가 고소를 하나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단에 몇 년 전에 그 KPM 이사 문제하고 감사국 문제가 있어 감사국이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심지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국이 기소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기소권이 없으면 기소위원회가 없는데 기소하지 않고 권징재판의 경우에 기소하지 않은 건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느냐? 재판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이죠. 기소위원회가 공적으로 고소를 하고 나야만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총회적인 사건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총회기소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총회임원회에 바로 제출하고 총회임원회는 총회기소위원회에 넘기고 조사를 해서 이건 기소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소를 하면 총회재판국이 바로 재판을 하고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8번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부전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에다 뭘 제출했는데 안 받아들여주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부전을 써가지고 노예에다 또 제출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부전의 제도는 근본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재판국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란다. 노예재판국에. 이렇게 할 때에 그 원심재판국인 당해재판국에다가 뭘 요구를 했을 때 이거 안 받아줄란다. 거부한다. 항소를 거부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보게 될 때는 이거는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27조입니까? 하여튼 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재판의 문제에서는 우리 교단도 3심제는 허락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소를 하겠다. 내가 1심 재판국인 당해재판국에서 나온 판결을 가지고 내가 못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겠다. 이러면은 당해재판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노예재판국으로 바로 올리면 되는데 이거를 못 받아준다. 그러니까 안 받아준단다. 부전 붙여가지고 노예 올리고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심지어 있게 되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법에 있어서는 부전제도를 이번에 완전히 없애고 그러나 그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부전은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세칙 정치 3장 9조의 결석한 회원의 피선거권. 이게 이제 그 시행세칙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헌법의 모법이 아니라 시행세칙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결석한 회원의 피선거권. 이 노예할 때에 노예 현장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뭐라도 뽑힐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이었고, 그게 오래전에 우리 총회가 한번 결정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때는 뭐 총대로 나가려고 한다든가 또는 노예 안에 무슨 임원을 맡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날 현장에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되면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노예 참석하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총회 임원인데 그 총대가 안 되면 총회 임원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총회 임원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원하다가도 말고 이제 노예가 가지고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 사회법으로나 일반 상식의 면에서 이것은 불법이고 그 회에 그 치리회의 정회원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참석하지 않을 때는 선거권은 자기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만이지만 피선거권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왕년에 결정을 한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모호한 부분을 명료하게 설명해서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겁니다. 협동장로가 있는데 협동장로가 당회가 이제 의결을 하면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임장로로 해서 옮겨온 사람을. 그런데 이 협동장로가 당회 안에서 또는 재직해서 발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협동장로인데도 발언이 좀 센 사람들은 전체 분위기를 상당히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은권회원이냐? 은권회원이란 은권을 무조건 가지고 나는 발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은권회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각 노예 현장에서 또 당회 현장에서 문제가 좀 많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협동장로가 당회에 참석할 수 있고 당회가 허락을 하면 그리고 재직회 허락을 하면 참석할 수 있는데 발언할 때에도 협동장로는 당회 허락을 받아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정돈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모호한 부분들, 총회재판국이 치리의 보고건에 대해서 사실 총회재판국은 종국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총회재판국에서 내리는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 내리는 즉시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돼야 될 그럴 일입니다. 그런데 총회 보고를 합니다. 활동 보고를 하게 되는데 활동 보고 하는데 우리 그 보고 안 받아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잘못했어. 이때는 보고 안 받아. 이러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고의 의미가 상당히 애매하게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예 재판국도 마찬가지고 총회 재판국도 마찬가지고 총회가 끝났거나 노예가 폐회되었을 때에는 노예의 권위로, 총회의 권위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노예 재판국은 뭐 또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허락을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럴 필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총회재판국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총회재판국에 뭐 전부 다 뭐 재판관들, 사회 변호사, 판사들만 전부 다 총회재판국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잘 모르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뭐 제가 지금 총회재판국장이긴 합니다만 뭐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법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두 가지 안전장치는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전문위원으로 이제 전문 법조인을 한 명을 반드시 세우려고 이 항목도 이제 저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실수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총회재판국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총회재판국이 권위로 판결한 것이 다시 뒤집어지고 또 이 가지고는 질서가 전혀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총회재판국이 혹 잘못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이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재판은 그 다음 재판으로서 판결을 내야 됩니다. 하위 재판은 상위 재판국의 결정으로만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관례고 이것이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이 잘못하면 총회에서 우리는 보고는 그래 받았습니다만은 결과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국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만들고 다시 그 사건을 심사를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또 할 수 있도록 재판은 재판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한다고 몇 달씩이나 고민을 하고 들여다보고 신문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판결을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가지고 총회 총대들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회의안을 읽어보고 오시는 분들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오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쪽 저쪽 손을 들어버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보고는 하되 그 보고에 대해서 재판국의 판결이 굽어지거나 다시 달라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재판국을 만들면 됩니다. 잘못된 그런 일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치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권징조례 11조 15리 종료와 대상에서 근신, 심우정지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조금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근신받은 자는 의결권이 있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의결권이 없는 모임이라도 순서를 맡을 수는 없다. 그리고 심우정지 기간에도 이게 정직 외에는 목사의 설교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 놓으니까 이거 심우정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벌이 이제 정직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으니까 심우정지를 뭐 목사님이 만약에 범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뭐 경미한 범죄일 수도 있겠죠. 심우정지 정도면은. 그런데 그 설교 다 합니다. 신방 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심우정지 받았지만은 뭐를 심우정지 받았는지 당회 운영하는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활동하게 되고 이럴 때 이게 심우정지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우정지 기간에 3분의 1 이내에서 한 단어 빠졌는데 설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설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내서 목사가 실족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책벌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우정지 기간에는 노회원권도 정지된다. 1년 심우정지면 1년 동안 상회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목사의 경우는. 자, 마지막 10번째 카테고리입니다. 현대화와 시대적 문제 적용과 미래 세대 문제. 뭐 타이틀이 이제 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예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또 다들 그렇게 자세하게 또 긴 시간을 들여서 보기는 힘들거든요. 몇 가지 예만 듭니다. 현행 권징조례 3장 7절 소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법 몇 페이지 됩니다. 근데 이 소원이라는 것이 뭔지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일상 우리 사회법에서도 소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주 옛날 용어입니다. 그런데 소원이라 해놓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소송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권징재판
성격이 아니라 누굴 벌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의가 잘못됐으니 결의를 고쳐주세요 하는 이런 종류의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인데 소원이란 말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도대체 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된 내용도 소원해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또 행정소송, 뭐 결의 취소의 소송, 뭐 이렇게 해서 또 충복되고 이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이 우리 교단에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아예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행정소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절차들, 처리 방법들을 거기에 자세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현상으로 인해서 변질되기 쉬운 주일 공예배 부분을 강화하고 주일학교의 공식 명칭은 교회학교로 다음 세대 단절 현장들을 대비하여 온 세대 예배를 강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마다 부서별로 예배를 다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고 초등부 담당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들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올라간 다음에는 남전도 여전도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게 되고 세대 간에 이 다음 세대 우리가 늘 염려하는데 이 제도적인 어떤 다음 세대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 공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예배는 말 그대로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을 일단 잡고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도저히 그렇게 힘들 때는 당회의 허락하에 이 정신을 지키면서 가능한 융통성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서 예배 제4조 주일 공동회집의 첫 단어가 모든 성도는 예배 제42조 교회학교의 예배 모든 세대는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이런 표현들을 강조적으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옥경성 목사님이 헌법개정위원회 예배분과 분과장이십니다, 저분이. 그래서 예배분과에서 올라온 것들을 따듬고 노예에서 올라온 걸 또 따듬고 이렇게 해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내다볼 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노트했는 것처럼 여기에 제시된 예들은 설명을 위하여 지극히 일부 선택된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10개의 카테고리 그 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정리한다고 제가 정리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정정을 해서 좀 더 합리성 있고 합법적이고 또 시대적으로 또 실현 가능하게 또 오류는 고치고 이래가면서 헌법을 개정한 그런 부분들이 지난 2년 반간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경기서부노회에서도 또 혹시 지금 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혹시 다른 노예들에서도 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 노예들에서 노예 수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